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는 사연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로 꾸며서 보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순창 시산초등학교 박범현 어린이의 시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박범현. 오늘도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볼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잔소리를 들었다. 아들, 얼른 씻어. 엄마, 보일러 켜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엄마가 5분 전에 틀어놨어. 얼른 씻어. 네. 5분 후. 엄마, 다 씻었어요. 야, 거품이 남아있잖아. 다 씻어. 알겠어요. 아, 옷 다 갈아입었다. 아들, 드라이기 말렸어? 아니요. 얼른 드라이기 말려. 애가 왜 이렇게 부실해? 엄마, 다 했어요. 오, 네가 웬일이냐? 잘했는데 맞다. 너 로션 발라. 네, 찹찹찹. 다 했어요. 그럼 양치하고 자. 우르릉 쾅쾅. 내 기분이 무너진 것 같다. 핸드폰 손도 못 댔는데 혼나기 전에 자야겠다. 엄마의 잔소리는 랩 같다. 오, 정말. 너무 재미있는 시죠? 네, 제가 말했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 가장 많이 쓰는 소재, 네. 우리 엄마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등장했네요. 그 수많은 우리 엄마를 읽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고 생생하고 재미있는 시는 오늘 여기에서 만났네요. 네. 정말.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엄마 잔소리는 랩 같다로 끝나는 시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랩 같다라는 말이 네. 이 앞부분의 모든 시들이 엄마가 노래처럼 정말 네. 중얼거리는 랩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그래서 저도 마지막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앞에를 좀 더 랩같이 읽었어야 했는데 너무 그냥 말같이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시고 또 이런 시를 들으면 반성하게 되죠. 어른으로서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잔소리를 좀 삼가야 되겠다. 이런 시 들으면 재미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이유가 네. 솔직하기 때문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이들은 정말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럼으로써 시 한 편 썼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딱 드러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네. 읽는 우리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반성도 하고 네. 또 나름대로 감동도 받고 네. 또 한편은 이렇게 어린이처럼 솔직해지고 싶다. 이런 그렇죠. 마음도 갖게 되죠. 네. 네. 너무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당초등학교의 박찬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나의 방앗간 도서관이 그리워요. 제가 사는 곳에는 원당 도서관과 마산공원 도서관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행사도 참여하며 일주일에 2-3번은 도서관에 갔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1번은커녕 2주일에 1번 정도밖에 못 가서 아쉽네요. 지난 6월 말에 엄마랑 마산공원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 라디오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작가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신기한 환경에 관한 재미있는 책에 사인도 해주셔서 영광이었어요. 마산공원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오려고 하는 순간 퍼뜩 도서관에 미니 선풍기를 놓고 왔다는 게 떠올랐어요. 내가 이걸 왜 안 챙겼지? 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가서 선풍기를 챙겼죠. 그리고 다시 도서관을 나오는 순간 엄마가 왜 가방이 무겁냐고 했어요. 가방을 확인하니 아차, 도서 반납을 안 했네요. 다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을 때 도서관 관장님께서 웃으시며 이번엔 뭘 두고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죠. 반납을 하고 나오는데 이번엔 두고 온 것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예전처럼 도서관에 마음껏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라져라.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죠? 깜빡해서 뭘 두고 왔다던가 깜빡하고 전원을 안 끄고 나갔다던가 그런데 2번이나 도서관에 다시 가다니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웃어넘기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좋아하는 도서관에 마음껏 갈 수 없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도서관 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야 사라져라 저도 그렇게 외쳐봅니다.
일산 한내초등학교 최지아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고양이와 의사소통. 제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기를 하느라 열어둔 창문 쪽에서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가봤더니 고양이가 있었어요. 숙제를 하는데 자꾸 야옹 야옹 소리가 방해가 돼서 다시 창문 쪽으로 가서 저도 똑같이 야옹 소리를 흉내냈어요. 몇 분 뒤 고양이가 가서 저는 안심하고 숙제를 하는데 또 야옹 야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창문 쪽으로 가서 야옹 야옹 하는 걸 반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고양이 소리를 잘 내서인지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고양이가 들어왔어? 라며 진짜 고양이가 들어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으로 갔더니 엄마는 제가 나가서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빵 터졌습니다. 정말 웃기고 놀라웠던 사건입니다. 제가 고양이 흉내내는 소리를 어린이 라디오 솜씨자랑에 한번 올려볼게요. 와, 흉내를 얼마나 똑같이 냈으면 진짜 고양이인 줄 알았을까요? 가족들이 정말 빵 터질만 했겠어요. 선생님은 고양이 키우시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야옹 하면 저 고양이가 알아들을까요? 저도 야옹해요. 야옹. 아, 그렇게 대화를 네. 하시는 아니 근데 거죠? 네. 고양이가 야옹할 때는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네.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말을 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고양이도 뭔가 필요해서 네, 네. 지금 이제 했을, 대화를 네, 확률이 높아요. 아. 뭐 배가 고프다거나 네네. 아니면 너무 춥다거나 아. 뭔가 뭐 불편한 게 있어서 했을 확률들이 높아요. 봐요, 선생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닐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네.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네. 제가 그냥 키우면서 봤을 때 나를 부르는 때 대부분은 뭔가 필요해서. 배가 고프거나 네네. 아니면 물이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물에 좀 갈아라 집사야 이렇게 네. 할 때 네네. 그럴 때 이제 야옹야옹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네. 네. 근데 우리 최지아 기자가 얼마나 똑같이 소리를 냈길래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빵 터질 정도였는지 우리 꼭 나중에 솜씨자랑에 한번 올려보시면 저희가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남초등학교 이정현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직접 낭독을 보내주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남 초등학교 4학년 이정현입니다. 손님. 정연아, 네 방 빨리 치워 라는 말이 들리면 100% 손님이 오시는 거다. 반가운 손님이 오는 건 좋지만 방을 치우는 건 싫다. 난 내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반가운 손님이다. 하지만 나도 싫은 손님은 있다. 바로 우리 집을 보러 오는 손님이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싫은 이유는 약간의 사생활 노출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또 싫은 이유는 방을 더욱 신경 써 치워야 되기 때문이다. 난 엄마의 손님 오니까 방 치워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 탑3 안에 들어온다. 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싫어하는 손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까? 내 생각에는 내가 가서 예의를 잘 지키니까 좋아하지 않을까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좋은 손님이 되려면 먼저 예의를 잘 지켜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인사를 잘해야 할 것이다. 난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손님을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손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진짜 깊은 어린이인 것 같아요. 4학년 어린인데. 네. 보통 이제 방을 치우라는 잔소리를 듣는 것이 싫다 이러면 네. 잔소리가 너무 싫다. 여기서 네.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가운 손님이 있다면 싫은 네. 손님도 있는데 나는 과연 반가운 손님일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이렇게 확장했어요. 네네네. 선생님은 좋은 손님이실까요? 좋은 손님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노력해야죠. 약간 피곤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뭐 나쁜 손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인천 송명초등학교 오찬준 기자의 사연입니다. 세포들 어떡해. 친구와 어디에 가기로 해서 친구네 집 앞에 친구가 와서
옆으로 비켜주다가 차 천장에 머리를 쾅 박았다. 혹이 난 것 같았다. 세포가 1억 개 정도 죽은 기분이었다. 거기에 갔다가 차로 들어오면서 골반을 꽝 또 박았다. 뼈가 부러지는 기분이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또 박았다. 너무 아팠지만 재미있었다. 그래도 아팠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모두 죽은 기분이었다. 세포가 정확히 얼마나 죽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좋고 신기한 기분이었다. 다음엔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다행히 세포들은 1초에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계속 생겨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와, 재밌는 사연이네요. 그러게요. 머리를 한번 부딪힐 때마다 세포가 얼마나 죽는지 저도 궁금해요. 맞아요. 세포는 죽기도 하지만 다시 만들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부딪히면은 아프니까요. 부딪혔는데 또 재밌다고도 표현을 해줘서 저도 많이 웃었는데요. 재미있어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장성초등학교 최규빈 어린이의 사연입니다. 양말을 안 신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 최규빈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저도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서 올립니다. 우리 학교는 일주일은 등교하고 일주일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하면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전화는 안 됩니다. 카톡만 가능해서 학교 가기 전에 엄마랑 카톡으로 영상 통화를 합니다. 엄마한테 학교 간다고 인사하고 학교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한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이 왜 양말을 안 신었냐고 했습니다. 양말을 안 신고 신발을 신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집에 양말을 신으러 갔습니다. 학교에 늦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다시 했더니 엄마가 엄마 보고 싶어서 다시 집에 왔니? 라고 놀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양말을 안 신고 학교에 갔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학교 가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괜찮다고, 제 목소리 한 번 더 들어서 좋다고 학교에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와, 정말 다정한 사연이네요. 네. 엄마 아빠 출근하고 나서 혼자 밥 먹고 학교에 간다는 것도 너무 씩씩하죠. 네네. 근데 양말을 안 신고 나갔나 봐요. 선생님은 뭐 잘 잊어버리시는 편이세요? 저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두꺼운 이제 외투를 입고 학교를 갔는데 실내화를 갈아 신으려면 책가방을 이렇게 내려놓고 네. 실내를 갈아 신잖아요. 그래서 딱 하는데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책가방을 안 메고 학교에 온 거였어요. 네. 지금은 학교가 좀 가깝지만 그때는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40분이 걸렸는데 아이고, 세상에. 네, 왔다 갔다 하면 네. 몇 분이 걸리게 해요. 80분, 1시간 20분 걸리네요. 와. 그래서 책가방도 안 메고 저는 학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니, 양말보다 심하셔요. 네. 아침에 비록 양말을 안 신어서 집에 되돌아오긴 했지만 엄마랑 따뜻한 마음을 한 번 더 나눴으니까 하루 종일 굉장히 마음이 따스했을 것 같아요. 김포 금빛초등학교 최수아 기자의 사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생긴 일.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셔서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길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보다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18년이나 되었어요. 너무 오래 탄 것 같아서 새로운 차를 사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저희 가족과 정이 많고 아직 멀쩡해서 바꾸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엄마가 저희 차에게 18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태워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 전에 마지막으로 타고 처음으로 할머니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한가운데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교통정리 아저씨들이 와서 벽 쪽으로 차 빼는 걸 도와주셨고 15분쯤 뒤에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 수리를 하러 카센터에 가야 되는데 고장난 부분의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 차를 살지 수리를 해서 더 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던 차를 떠나보내야 해서 집에 오자마자 엄청 울었습니다. 엄마가 차가 우리한테 이제 그만 타고 미련 갖지 말고 새 차 사라고 고장이 난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엄마가 고맙다고 한 말을 차가 답장해 준 것 같아서 엄마께서 계속 슬퍼하셨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타던 차라 쉽게 버릴 수가 없네요. 와.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이었어요. 예, 차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인데 네. 가끔 꼭 사람처럼 그럼요.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선생님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완전 있죠. 저도 딱 12년 정도 네. 차를 이제 타다가 네. 차를 바꾸게 됐는데 저희 가족은 차를 사게 되면 이름을 붙여줘요. 어머, 차에. 예, 차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차를 바꾼 차였는데 차 모습이 딱 보이는데 앞에 그 이제 헤드라이트 그 모습이 너무 순진해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순진한 트 땡땡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네. 예, 그래서 순진한 개하고 12년을 이제 탔는데 네. 고장이 난 거보다 이제 그 차가 오래되면 매연이 심하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환경오염에 되게 네. 심각한 영향을 네네. 미친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네. 예, 차를 이제 폐차를 시키고 네.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이제 차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걔는 좀 이제 첫 번째보다 좀 씩씩해 보이는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걔 이름은 위대한 스타렉스예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스타렉스 잘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친구 마음이 너무 네. 이해가 잘 돼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시간을 오래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차를 주로 그쵸, 타니까 그쵸. 좋은 추억이 기억이. 담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이맘때쯤에 오랫동안 타던 차를 폐차를 했는데 되게 오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 미련 갖지 말고 새 차 사라고 고장이 난 것 같다. 이 대목이 너무 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 차를 사게 되더라도 예전 차를 탔던 좋은 추억 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친구 매실나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매실나무가 친구라고 하니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네요. 익산 용산초등학교 정지훈 어린이의 글입니다. 내 친구 매실나무. 매실나무는 내 친구다. 내가 학교 갈 때도 갔다 와 지훈아 라고 하는 것 같고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도 갔다 왔어 지훈아 하고 반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매년 열매를 맺어 나에게 매실 엑기스를 선물로 주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그리고 우리 집을 꿋꿋하게 지켜주는 게 매실나무이다. 매실나무는 내가 익산에 왔을 때부터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나무가 매실나무인지 몰랐다. 내가 할머니께 저 나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할머니께서 저건 매실나무야 할 때 매실나무를 처음 알았고 지금까지 매실액기스를 마실 때 매실나무가 생각난다. 매실나무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좋은 글이었어요. 네. 매실액기스를 마실 때마다 매실나무를 생각한다니 네. 매실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네네. 지연이는 나무랑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되게 따뜻한 어린이 같고요. 네. 또 상상력도 되게 뛰어난 어린이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동안 지훈이에게 뭐 인사도 해주고 반겨주고 집도 지켜주고 매실도 열려서 매실 엑기스를 먹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동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네네.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 매실나무도 지훈이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매실액기스를 마실 때는 네. 매실나무, 이 매실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인천 첨단초등학교 신지호 기자의 사연입니다. 아찔한 순간. 나는 수업 시간에 물을 많이 마셔서 오줌이 마려웠다. 너무 마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수업 시간이라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야 했다. 나는 손을 들고 선생님이 볼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를 보지 못하셨다. 다급한 마음에 선생님을 불렀다. 그래도 선생님은 보지 않으셨다. 진짜 오줌이 마려웠다.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근데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렸다.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 볼일을 봤다. 만약 쉬는 시간이 안 왔다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흑역사를 만들 뻔했다. 아우, 어떡해요. 얼마나 조마조마 힘들었을까요. 손도 들고 선생님을 부르기도 했는데 안 봐주셔서 엄청 답답했겠어요. 그래요. 이건 정말 흑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쵸? 네. 그래도 근데 쉬는 시간 종소리가 완전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코로나19 이야기 1. 작년 11월 어느 날인가 할머니랑 통화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였어요.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만 나오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아주 겁나고 무서웠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도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군청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셨다가 걸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병원으로 격리되신 다음 날에 할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격리되시는 날에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집 앞으로 가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고 오셨어요. 아빠 말씀이 마지막으로 뵐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격리되시고 나서 할머니하고는 통화도 되고 필요하신 물건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할아버지하고는 의사 선생님하고만 통화가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하시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장담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날마다 우셨어요. 제가 위로해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미안해 준아 라고 하시는데 저도 따라서 울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KFC 치킨 모델 할아버지처럼 귀엽게 생기셨어요. 배도 볼록하시고 흰머리에 허허 웃어주시는 게 아주 똑같아요. 이모 가족들이랑 외삼촌 가족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손가락으로 병뚜껑 구부리기 묘기도 보여주시고 쓰신 글들도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주셨어요. 제가 모든 가족들 중에 막내라서 미남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더 이상은 할아버지를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형들처럼 대학 가는 모습을 꼭 보신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시기 일주일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 파티를 한 게 마지막이 될까봐 겁이 났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오셨어요.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셔서 가까운 곳에 사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퇴원하셨고 할아버지는 여러 번 위기를 넘기시고 12월 24일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처럼 돌아오셨어요. 목에 구멍이 나 있었고 콧줄로 음식을 드셔야 했지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와, 저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너무나 다행인데 네, 맞아요. 또 이런 경험이 네. 또 한 뼘 성장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즐거우셨나요?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는 사연 앞으로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모두 한 살 더 먹고 내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